그때 심정을 생각하면 저도 아직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즐거울 리가 없죠, 사실. 그럼요. 내가 얘기하기는 없지. 나는 미담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리고 나서 엠스플 해설을 거쳐서 2019년 단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스토킹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단장이라는 자리 제안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수락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제 이거 정미철 단장님 얘기 듣기 전에 이 단장 그 처음에 전화 왔을 때 저랑 같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저랑 부산. 굉장히 상기된 표정으로 전화를 받자마자 나가더니 상기된 표정으로 딱 들어온 거야. 그리고 그날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게임 끝나고 부산역에 가는 맞아, 택시 맞아. 안에서 택시 안에서. 제가 뭐 말씀드렸죠. 아까 전화가 사실 단장 제안 전화였다. 면접 제안. 네. 면접을 딱 보러 갔을 때 이끌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끌림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되려 그 면접 볼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뭘 했으면 좋겠냐. 제가 회사 측에다 그걸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조건을 이제 주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 그런 거 진짜 없었어요. 이거 당사자분들이 보시겠지만 이상한 거죠. 제가 이제 조건 얘기를 안 하니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가서 여기 와서 이글스의 위크 포인트를 나름 안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뭘 해야 될지를 나름 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끌림으로 제가 결정을 한 거고, 예, 그래서 뭐 일을 한 거죠. 단장 부임 후에 한화의 숙제였던 리빌딩을 선언합니다. 당시 어떤 기조를 가지고 그 리빌딩을 진행하셨습니까? 저는 재창단 수준을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구성원들 몇 스위치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제가 이제 야구를 하면서 생존이 걸린 인사권을 제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잡아본 적이 없는데 제일 고통스러웠죠,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되면 저희 이 기반이 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죠. 정말 힘들었지만 23명을 제가 작별 인사를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결정할 때도 마음에 편치 않을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그 롤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단장 면접 볼 때 그거 빼놓고 없잖아요. 단장 롤이 뭐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팀이었다면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글스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빌드업을 하려면 큰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 나부터.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FA 때마다 한화가 누굴 잡아서 리빌딩을 할 건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막상 FA 끝나고 보면 굵직한 영입은 없었습니다. FA에서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내부 FA만 제가 있을 때는 내부 FA만 계약을 했었죠. 구단을 설득 못 시킨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네, 그런 아니요. 노하우 저기 뭐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단장이 총대 메고 뭐 그룹에 가서 이거 해주세요. 뭐 이제 이런 게 사실 단장 롤이기도 하죠. 롤이기도 한데 대한민국 구조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모기업 구조상 그런 프로세스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장 들어갔을 때 중장기 사업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 25년까지 중장기 사업 계획을 하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엔 투자 시점이 존재를 해요. 언제? 몇 회 투자 시점 존재를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수빈 선수 건이 외부 FA 첫 기회였었어요, 저한테. 영입에 저는 욕구를 가지고 가서 만났죠. 만났고 정수빈 선수 건은 제가 접었어요.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는 재창단 수준으로 이거 판을 뒤집어서 25년에 지속 가능한 강팀을 만드는 사업 계획을 로드맵을 짰을 때니 그 투자 대비 가성비를 막 저는 따졌던 거고, 이해됩니다. 그래서 품위를 올린 것도 있고 올리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투자를 하는 것과 그 외에 세 판을 짰기 때문에 이 선수들 플레잉 타임까지 저는 같이 본 거거든요. 이 기존의 23분을 작별한 거는 이 선수들의 플레잉 타임을 저는 주 목적으로 둔 거예요. 지금처럼 고참들 시장에 나왔을 때 제가 영입을 안 했던 거고. 근데 진짜 각오를 하고 그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의 얘기를 제가 일일이 다 경청을 하면 이 일을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수 시절 얘기하고 해설 얘기하고 할 때가 훨씬 길었고 이게 얘기가 짧았는데도 얼굴이 확 어두워졌네. 급격하게 피곤을 봐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솔직히 사람은 기억의 동물이라고, 그분들이 저의 통보를 받아서 팀에 나왔을 때
그때 심정을 생각하면 저도 아직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거든요. 저한테는 가장 큰 그게 데미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즐거울 리가 없죠, 사실은. 그럼요. 저는 팀 성적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원초적으로 그분들 생존권을 제가 터치를 했다는 게 아직까지 예, 조금 많이 속이 상하죠. 그래서 이 얘기하면 어두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팬분들이 공분을 사시는 건 저도 사람인데 좋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올해는 지출을 해야지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RFA 힘 한 번 더 주자. 근데 쉽지 않아요. 저도 욕 먹기 싫거든요. 그죠. 예. 근데 제가 그럴 것 같으면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고창급 선수도 손 안 댔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코치님도 안 되죠. 그럴 것 같았으면. 정민철 당시 단장이 생각했던 애매한 시점에 외부 FA를 영입하게 되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선수들의 또 플레잉 타임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그런 예, 그렇죠. 의견이신 거잖아요. 근데 플레잉 타임이 성장의 절대값은 아니에요. 뭐 어리다고 그래서 이 리빌딩의 절대값은 아닌 줄 알지만 제 생각부터 좀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한 거고 그래서 투자를 안 할 때마다 공분을 사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예. 근데 지금은 힘줄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저는 투자 시점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도 그 판단으로 인해서 게임을 많이 뛰고 성장한 선수들이 분명히 그쵸. 있으니까 네네네. 지금 하나의 지금 선수들이 엄청 그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지금 중립적인 해설자 입장이지만 하나 경기 보면 저도 사람이라 당연히 관심이 가죠. 이 선수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지. 3할 2푼 4리가 작년 성적이에요. 이건 두 외국인 선수가 완전히 빠졌을 때. 기형적인 승률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면 지금 최은성 들어와서 퀀텀으로 점핑하는 게 아니라 미니멈이 4할 3푼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올해. 그거면 절반의 성공이다. 그리고 플레잉 타임이 올해 폭죽돼서 이정우처럼 뭐 예를 들어 정민철처럼 이거는 극히 드문 확률이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사업 계획을 딱 4, 5년을 사실 생각을 했던 게 제 경험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분석이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 장기 로드맵상 한화의 행복력은 언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계획이고 사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2025년이 저희 그러니까 로드맵을 했을 때 로드맵상에는, 그 신구장과 맞물린 거예요. 예. 아, 신구장 오픈과 기존 선수들 플레잉 타임과 누적 경험치와 그리고 실현될지는 모르겠으나 류현진 선수의 복귀도 사실은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기 계약을 구단에서 이제 하는 바람에 시장에 이제 선수들이 과거처럼 많이 나오지는 않는 시대이긴 하나. 그래서 25년부터는 5위 안에서 계속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는 저는 계획이 예, 그런 계획. 예.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사실 정민철 해설위원 미담들이 정말 많습니다. 각종 아이고. 팬 커뮤니티에 정민철 위원의 팬 서비스를 극찬하는 글이 많은데 사인 안 해준 후배 선수를 팬들에게 데려다 주기도 했다? 예, 진짜요? 그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그라운드 혹은 뭐 외적인 공간에서 나를 알아봐주는 팬인데 이걸 외면한다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되고.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신 사례도 있어요. 진짜 사인 안 해주고 가면 제가 불러서 사인하게 해주고 사진 찍게 해주고. 예. 프로야구 선수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별거 아니에요. 솔직히 프로야구 선수 뭐예요? 그냥 직군 중에 하나거든요. 표를 내고 관중들이 와서 우리 플레이를 보고 박수하고.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영웅시 대접하고 그러는데 사인 안 해주고 이게 우리가 뭐라고 무슨 특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없죠. 야, 근데 이 미담 어떻게 알려졌는지 궁금한데 정민철 위원이 맥주 한 잔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집에 갔는데 대리기사가 주차 중에 기둥에 차를 박았다. 정민철 위원이 대리기사에게 오늘은 운전하지 마세요라고 5만 원을 주고 보냈고 차는 사비로 수리했다. 에이 이거는 이거는 본인 맞아.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이게 사실. 뭐 사실이야. 아니 사실 이건 왜냐면 내가 잊을 수가 없지. 왜냐면 내가 일본 갔다 와서 처음에 산 차가 에쿠스야. 그렇습니다. 당시 아파트에 지하에 타서 동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감독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지금 빨리 얘기하세요. 배우 하는 친구예요. 김기무라고 스토브리그에도 나왔던 배우 있어요. 빙그레 선수, 그러니까 한화 선수 후배였었어요. 왼손 타자. 기둥 옆을 이렇게 후진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북 네. 박은 거야. 네. 차 뽑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열받죠. 난 솔직히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내 감정대로 했으면 언젠가는 이게 오픈이 될 것 같은 거지. 내가 보이지 않는 거 뭘 하든 비밀은 없거든 세상에. 그래 그랬다 쳐. 근데 이게 어떻게 밝혀진 겁니까? 밝혀진 거예요? 본인이 모르죠. 얘기하고 다닌 거죠. 내가 얘기하기는 없지. 나는 그러니까. 미담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해. 맞아, 그게 기억난다. 이거 김기모 대전. 배우가. 그래요? 배우분이 배우가. 그렇겠지. 같이 타셨다고. 요거는 뭐 의미가 있네요. 네. 미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나에게 땡땡땡이라는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 한화 단장이란? 한나 단장이랑 이끌림? 네. 다시 돌아가시면 한화 단장의 자리가 왔어요. 네. 면접 제안이 왔어요. 또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팀을 운영하실 같은 상황이라면. 아, 근데 뭐 상황이 같을진 않겠죠. 단장은 결과가 주물러서 빵 나오는 롤이 아니에요. 그죠. 이건 좀 주물르면 숙성 기간이 분명히 필요한 자리라. 그리고 제가 저 잘했어요는 아닌데 그거는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필요하고 숙성 기간이 필요한 롤인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주물러서 빵빵빵 안 나오니 단장 롤이라는 게 공부를 많이 사는 자리인 것 같아요. 욕을 많이 먹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단장, 해설, 지도자 이 중에 가장 좀 좋았던 시간이라면 어떤 게? 솔직히 좋았던 시간은 코치 시절이 제일 좋았지. 왜냐면 일종의 선생님이 되는 거잖아요. 간접 보람이라는 게 되게 크거든요. 공헌감이라는 게 되게 커요. 좋았죠, 사실. 이런 코치 때. 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민철 의원님. 그 저기 완전 유현진 중매서 줄 때도 자기가 제일 좋아해. 그래서 뭔가 성사가 됐다는 저는 그 진짜 쾌감. 두 번째입니다. 나에게 엠스프리란? 그럴듯한 퇴로? 저한테는 굉장히 그럴듯한 퇴로예요, 솔직히. 정말 든든하게 항상 제 뒤에서 저를 응원을 해주셨던 곳이 엠스풀이에요. 그 정말 그럴듯한 퇴로라고 생각을 해요. 멋있네요. 자, 스토킹 어느덧 마칠 시간이 네.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소문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생각보다 덜 세네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그 초안 달라 그랬잖아요. 제가 잠깐 이거 이걸 이제 처음에 온 거. 이걸 어떻게 묶어서 악마의 편집을 할지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아이. 좀 덜 셌고 그래서 너무 저는 이제 이렇게 아는 분들하고 이렇게 네. 방송이 아니라 정말 사담 나누듯이 네. 오랜만에 수다 떨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방송 생활 하면서 감동한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왜 그래? 저는 정민철 해설위원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친한 게 너무 자랑이고 너무 아이, 뭔 좋아요. 소리야. 진짜로. 맥주 너무 마시는 거 빼고는 다 좋아요. 술 너무 길게 마시는 거 빼고는 다 좋아요. 그 호텔 방에 들어갔을 때 그 욕조에 찬물 받아놓고 거기 나는 문화 충격이었어요. 뭐 욕조에 찬물을 쫙 받아놓고 뭐가 가득 있어 봤더니 맥주 캔이 거기 쫙. 그러니까 진짜 술 7시간, 8시간 아니, 마시는 거 빼고는 다 좋아요. 그 제가 다 마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 방에 게스트들이 항상 오시니까 이렇게 웰컴 드링크로 이렇게 저희 드리는 겁니다. 정병문, 정민철, 동네정 씨거든요. 다 저까지. 요새 김수환 김수환 무섭더라. 아무튼 이렇게 저도 기분 좋게 오늘 스토킹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